여러분, 지금 당장 그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90평생을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돈 없다는 소리? 아닙니다. 아프다는 소리?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외롭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정서적 거지로 살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밥을 빌어먹는 사람만 거지가 아닙니다. 나이 70, 80이 넘어서까지 자식 전화기만 쳐다보고 친구가 안 불러주나 기웃거리고 며느리가 말 한마디 안 걸어주나 눈치 보는 것, 그게 바로 정서적 거지입니다. 돈 없는 거지는 배라도 채우면 그만이지만 정 없는 노인네가 관심 달라고 구걸하는 것만큼 세상에 추하고 보기 싫은 꼴불견이 없습니다. 제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까? 섭섭하십니까?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나?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네 하며 혼자 비련의 주인공 노릇을 하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그건 자식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서지 못하는 나약한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나약해 빠진 정신머리를 고쳐놓으러 왔습니다. 외로워 죽겠다는 소리가 입버릇처럼 나오는 분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며 신세한탄하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뼛속 깊이 반성하셔야 합니다. 늙어서 남에게 행복을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외로움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독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더 심한 관심 중독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저는 혼자 있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깜깜한 방에 혼자 있는 그 적막이 무서워서 매일같이 전화기를 돌렸습니다. 김대리, 오늘 술 한잔 할까? 박 과장, 바둑이나 한 판 두지?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내어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마셔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먹는 건 처량한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지요.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가 싶어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인맥이고 그게 사회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그냥 의존이었습니다. 내 안이 텅 비어 있으니 남의 온기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발버둥 쳤던 겁니다. 타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젊은 날의 제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늙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그 많던 술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병들어 죽고 돈 떨어져 떠나고 이사가서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저는 새로운 숙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식과 며느리였습니다. 은퇴하고 집에 들어앉으니 할 일이 없더군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다가 해 진력이 되면 전화기를 만작거립니다. 아들 녀석한테 전화를 겁니다. 아비다. 별일 없지? 언제 오냐? 아들은 바쁘다고 퉁명스럽게 끊습니다. 그러면 서운한 마음에 며느리한테 겁니다. 애미야, 애들은 학교 갔다 왔냐? 주말에 뭐 하냐? 며느리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밀려오는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네. 그때부터 저는 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주말에 안 오면 삐쳐서 밥도 안 먹고 친구가 모임에 저만 빼고 만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밤새 분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노인이 고작 남의 관심 한 주각 못 받았다고 어린애처럼 징징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실수로 통화 버튼이 안 눌린 줄 알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휴, 아버님 또 전화 왔어.
하루에 3번씩이야. 심심하면 경로당이라도 가시지. 왜 자꾸 우리한테 집착해? 숨 막혀 죽겠어.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에게는 그게 스토킹이고 공해였던 겁니다. 숨이 막힌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왼출에 한 늙은이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흐리멍덩하고 입은 불만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누군가 제발 나 좀 보아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비굴한 표정. 그게 저였습니다. 돈 달라고 손 벌리는 거지만 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 달라고, 시간 달라고, 놀아달라고 손 벌리는 제 모습이 돈 없는 거지보다 훨씬 더 추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내 꼴은 더 우스워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늙은 노인이 나 심심해, 나 외로워, 나랑 놀아줘 하면서 젊은 사람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을요.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면 측은하고 불쌍해 보입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외로운 건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해서라고, 친구들이 의리가 없어서라고, 배우자가 무심해서라고 남 탓을 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외로운 건 여러분 스스로 혼자 노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남이 채워주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챙겨줘야만 행복한 사람은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 오면 기분 좋아서 헤헤거리고 전화 안 오면 우울해서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내 기분의 스위치를 왜 남의 손에 쥐어줍니까? 왜 내 행복의 리모컨을 며느리 손에, 진구 손에 맡겨놓고 채널 좀 돌려달라고 사정을 합니까? 주인이 되십시오. 내 시간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보너스 타임입니다. 평생 남들 뒷바라지하느라,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나를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써라 하고 쥐어준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또다시 남을 기다리는 데 쓰고 계십니까? 현관문만 쳐다보며 누구 안 오나 기다리다가 해지면 오늘도 공쳤네 하면서 한숨 쉬는 그 짓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다리다 늙어 죽으면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다리다 지쳐 죽은 노인이라는 비석이라도 세우실 겁니까? 이제 제발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병이 아닙니다. 약 먹고 고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위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외로움은 그저 나 혼자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 상태를 즐기면 고독이라는 품격이 되고 견디지 못하고 발버둥치면 궁상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들 눈치만 보며 나 좀 챙겨줘 구걸하는 정서적 거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서도 밥 잘 먹고 산책 잘하고 내 인생 내가 꽉 채워서 사는 품위 있는 귀족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90이 되어서야 비로소 혼자 있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전화기가 울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받지 않아서 좋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대접받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내려놓으신 여러분, 표정이 좀 어두우십니다. 말은 쉽지 막상 혼자 밥 먹으려니 찬밥 덩어리가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혼자 있으면 무슨 정승인가 싶어 눈물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는지 그 궁상맞은 도거노인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얼굴이 화끈거리실 겁니다. 저거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실 겁니다. 아프더라도 직시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대충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집안 풍경을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제가 앞서 정서적 거지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묘사하는 이 모습이 과연 여러분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듣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누가 내 방에 CCTV라도 달아놨나 싶어서 등골이 오싹하실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가장 처량해지는 순간, 바로 밥상머리입니다. 배우자 떠나고 자식들 출가하고 덩그러니 혼자 남은 점심시간. 배는 고픈데 밥 차려 먹기는 귀찮습니다. 전기밥솥을 열어보니 어제 저녁에 해놓은 밥이 누렇게 변해 있고 군내가 납니다. 새밥을 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데우기도 귀찮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찬밥 덩어리를 국그릇에 툭 덜어냅니다. 그리고 반찬통 뚜껑을 엽니다. 접시에 덜지도 않습니다. 그냥 김치통, 멸치볶음통 뚜껑만 열어놓고 식탁에 늘어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며칠 전에 끓여놓은 김치찌개 냄비를 그대로 가스레인지에서 가져옵니다. 숟가락 하나 달랑 들고 냄비째 퍼먹습니다. 국물이 흘러도 닦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요 뭐. 찬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찌개 국물 후루룩 마시고 씹는 둥 마는 둥 넘깁니다. 이게 밥을 먹는 건지 사료를 먹는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찬밥 덩어리가 마치 내 처량한 신세 같아서 눈물이 핑 돕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늙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이러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했나. 혼자 신세 한탄을 하며 밥알을 씹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궁상입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를 독거노인으로 만드는 짓거리입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그렇게 먹으라고 시켰습니까? 자식들이 제발 밥 좀 대충 드세요 라고 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방치한 겁니다. 나 혼자 먹는데 뭐하러 설거지거리를 만들어 그냥 대충 때우지. 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품위를 깎아먹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하나 정성스럽게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랍니까? 냄비째 밥 먹는 노인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씻는 건 또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 씻어서 뭐하냐 싶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는커녕 양치질도 건너뜁니다. 머리에는 까치집을 짓고 눈에는 눈곱이 껴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무릎 나온 러닝셔츠, 음식 국물 묻은 잠옷바지, 그걸 3일째, 4일째 입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노인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택배 기사라도 오면 허둥지둥 문을 엽니다. 택배 기사가 코를 찡그리며 물건만 던져주고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젊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합니다. 그게 다 내가 나를 가꾸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더러워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없어도 나 자신은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그 추레하고 냄새나는 노인을 보고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혐오하는데 세상이 나를 사랑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비폐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이 지독한 정막을 깨줄 누군가, 나의 이 더러운 기분을 씻어줄 누군가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전화기를 듭니다. 그 희생양은 만만한 며느리나 딸 아니면 친구입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며느리는 한창 직장에서 일하고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애미야, 뭐하냐? 별일 없지? 나는 오늘 점심에 찬밥 물 말아 먹었다. 속이 영 안 좋네. 너희는 뭐 먹었냐? 처음 한두 번이야 며느리도 걱정해 주겠지요. 아버님 식사 좀 챙겨 드세요 하고요.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겠습니까? 며느리 입장에선 시아버지가 거대한 짐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또 시작이시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밥 차려드리러 오라는 거야 뭐요. 여러분의 그 하소연은 대화가 아닙니다. 며느리 순통을 조이는 공해입니다.
며느리 전화기 액정에 아버님이라는 글자만 뜨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스트레스가 치솟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자초한 일입니다. 친구한테는 또 어떻습니까? 야, 김영감, 뭐하냐? 나올래? 술이나 한잔하자. 친구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간다고 하면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너는 친구가 외롭다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변했다 변했어. 나 늙었다고 무시하냐? 징징거립니다. 때를 씁니다. 나이 70, 80 먹은 노인이 5살 어린애처럼 놀아줘, 나 심심해 하고 바닥을 구르는 꼴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 전화를 받으면 기가 빨립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받아줄 의무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듯이 관심을 요구합니다. 왜 안 만나줘? 왜 전화 안 해? 왜 나만 혼자 둬?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노인 주변에는 파리 한 마리도 꼬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찐득찐득한 집착이 무서워서 그 부정적인 기운이 오물까봐 멀리 피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더 철저하게 고립되고 더 비참하게 혼자가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왜 단 1시간도, 단 하루도 온전하게 혼자서 버티지 못하고 남에게 매달리는 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건 우리 안에 나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껍데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김 과장, 이 부장으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뭘 먹을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가족들 먹여 살리고 회사 일 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덜컥 은퇴를 하고 자식들은 떠나고 직함도 사라지니 남은 건 텅 빈 껍데기뿐인 겁니다. 알맹이가 없으니 소리가 요란합니다. 텅 빈 깡통이 바람 불면 더 시끄러운 법입니다. 내 안에 내가 없으니 타인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누군가 내 전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아 불안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제발 나 좀 봐줘. 그 애처로운 몸부림이 바로 집착이고 구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그 구멍난 가슴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못합니다. 그 구멍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메울 수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구멍은 더 커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친구들이 아무리 놀아줘도 돌아서면 또다시 사무치는 외로움이 밀려올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요. 스스로 독거노인이 되기를 자처하지 마십시오. 궁상 털며 찬밥 먹고 안 씻고 냄새 풍기며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그 모습, 거울을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꿈꾸던 노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늙었지만 추해져서는 안 됩니다. 늙음은 죄가 아니지만 추함은 죄입니다. 나 자신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죄 말입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십시오. 냄비째 밥 먹던 숟가락 내려놓으십시오. 며칠째 입은 그 러닝셔츠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며느리에게 걸려던 전화를 끊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남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 방구석을, 내 식탁을, 내 몸뚱이를 귀족처럼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돈이 많아야 하냐고요? 천만에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내 집을 궁궐로 만들고 나를 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점 하나만 바꾸면 지옥 같던 독고 생활이 천국 같은 자유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혼자일 때 비로소 귀족이 되는 놀라운 비법.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욕이 솟구칠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궁상맞은 노인에서 화려한 싱글로 다시 태어날 준비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앞서 제가 냄비째 밥을 퍼먹는 우리의 궁상맞은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었지요. 듣기 거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비로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싹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 노인인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혀를 차며 안 됐다, 불쌍하다, 동정하는 독거 노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저 어르신 참 멋있게 사신다, 나도 늙으면 저렇게 살고 싶다 하며 부러워하는 화려한 싱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일까요?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 바로 나 자신을 대접하느냐 방치하느냐, 이 마음가짐 하나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갈립니다. 내가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면 나는 귀족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아무렇게나 굴러먹는 돌멩이 취급하면 나는 천덕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집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집안 구석구석에, 밥상 위에, 내 옷차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손님 오면 쓴다고 아껴두었던 비싼 그릇 세트, 자식들 오면 꺼낸다고 모셔둔 은수저 세트, 먼지 쌓인 채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꺼내십시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식탁 위에 올리십시오.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자식들이 귀한 손님이 아닙니다. 매일 이 집에서 숨쉬고 밥 먹는 여러분 자신이 이 집의 가장 귀한 VIP 손님입니다. 오늘 점심 라면 하나를 끓여 먹더라도 냄비째 드시지 마십시오. 그 예쁜 그릇에 라면을 정갈하게 담으십시오. 김치도 통째로 꺼내지 말고 작은 접시에 예쁘게 썰어서 담으십시오. 그리고 식탁에 매트라도 하나 깔고 수저받침 위에 수저를 가지런히 넣으십시오. 그렇게 차려놓고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기분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라면인데 호텔 요리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그 밥상을 마주하는 순간 내 자존감이 쑥 올라갑니다. 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밥알 하나하나가 꿀맛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게 바로 혼자의 품격입니다. 남이 무면 유난 떤다고 할지 모릅니다. 혼자 먹는데 무슨 설거지거리를 만드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보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지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연습, 그 시작은 바로 밥상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즐거움, 그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텔레비전 채널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돌렸습니다. 남편이 뉴스 본다 하면 드라마 보고 싶어도 참았고, 애들이 만화 본다 하면 리모컨을 양보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는 식구들이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차렸지요. 나는 청국장 먹고 싶은데 남편 냄새 난다고 싫어하면 못 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넓은 집이 온통 내 세상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법입니다. 아침부터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놔도 시끄럽다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뒹굴거려도 눈치 줄 사람이 없습니다. 청국장을 끓이든 삼겹살을 굽든 내 입에만 맞으면 그만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신선 노름입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비위 안 맞추고 오직 내 본능과 내 취향대로 살 수 있는 완벽한 자유.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눈칫밥 먹으며 눈치 보며 사는 왕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보리밥을 먹어도 다리 쭉 뻗고 노래 부르며 사는 평민이 부럽습니까? 저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후자가 낫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을 나만의 카페로, 나만의 극장으로 만드십시오. 거실 창가에 작은 테이블 하나 놓고 꽃 한 송이 꽂아 두십시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파리의 노천 카페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우아한 사람이 됩니다. 좋아하는 옛날 영화를 틀어놓고 마음껏 웃고 우십시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도 처음 혼자 되었을 때는 정막이 무서워서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뒀습니다. 사람 소리가 그리워서요. 그런데 이제는 텔레비전을 끄고 대신 라디오를 켜거나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아니면 아예 고요함을 즐깁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책을 읽으면 글자가 살아서 춤을 춥니다. 베란다 하초 잎사귀를 하나하나 닦아주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아주 사소하고 작은 기쁨들이 집안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쓰다 버린 찌꺼기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에게 고생했다고 선물로 주신 보너스 타임입니다. 너 그동안 부모 봉양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욕봤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아무 간섭받지 말고 오직 너 자신하고만 놀아라 하고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포장지도 안 뜯어보고 구석에 처박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선물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든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저랑 노느라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초물 줘야지, 점심엔 뭐 맛있는 거 해 먹을까 고민해야지, 오후엔 도서관 가서 빌려온 책 읽어야지, 저녁엔 라디오 들으며 일기 써야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외로울 새가 없습니다. 내 아내 나와 대화하고 나를 챙기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자식들이 전화 안 온다고요? 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나 바쁘다. 나 내 인생 즐기느라 시간 없다 하십시오. 친구가 안 만나준다고요? 됐다고 하십시오. 나는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 하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면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궁금해합니다. 저 노인네는 도대체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혼자 사는데 왜 얼굴에서 빛이 날까? 그 궁금증이 호기심이 되고 존경심이 됩니다.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품이 있는 고독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어도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닙니다. 충만함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두 발로 단단히 서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가 외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를 귀족처럼 대접하고 이 자유를 만끽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마지막 연애가 있습니다.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연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뜨겁게 연애하듯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돈 안 들지만 효과는 만점인 나 자신과 연애하는 기술 3가지를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하시면 내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다려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를 귀족처럼 대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기술은 90년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위대하고 설레는 연애, 바로 나 자신과의 연애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돈이 드냐고요? 거의 안 듭니다. 힘이 드냐고요? 조금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찮음을 이겨내는 순간 여러분의 칙칙했던 하루가 영화처럼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수첩권에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이것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철칙입니다. 의관을 정죄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아침에 눈 뜨면 이불 개고 세수하고 무조건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눈 뜨면 이불은 만년 묵은 뱀 허물처럼 헝클어 놓은 채로 몸만 쏙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낀 채로 거실로 나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뭡니까? 무릎이 축 늘어진 러닝 셔츠 아니면 음식 국물 묻은 헐렁한 잠옷 바지입니다. 그 차림으로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다가 졸리면 다시 그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이건 그냥 숨만 쉬는 겁니다. 옷이 마음을 만듭니다. 헐렁한 옷을 입으면 마음도 헐렁해지고 자세도 구부정해집니다. 하루 종일 긴장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퍼져 있다 보면 우울한 생각이나 잡생각이 곰팡이처럼 피어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칼같이 이불부터 깹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면도까지 깔끔하게 합니다. 로션 바르고 머리 빗고 옷장에서 제일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습니다. 넥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아니 당장 문 밖을 나가도 부끄럽지 않을 차림을 갖춥니다. 집에만 있는데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누가 봅니까? 바로 내가 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단정해야 나 자신에 대한 예의가 서는 겁니다. 러닝바람에 노인은 거울 보기도 싫어지지만 단정한 셔츠를 입은 노인은 거울을 보고 웃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멋지네, 살아있네.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옷차림에서 나옵니다. 나갈 일이 없어도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옷을 갈아입는 순간 침실에서의 게으른 나는 사라지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제발 그 냄새나는 잠옷 좀 벗어 던지십시오. 두 번째 원칙, 이건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고급 혼밥을 즐기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은 나를 위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식당, 제일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당당하게 혼자 밥을 드십시오. 우리 노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의 눈입니다. 식당에 혼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 노인네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나 봐, 처량하네 하고 수근거릴까 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꾹 참고 집에 와서 찬밥 먹거나 기사식당 가서 후다닥 국밥 한 그릇 마시고 도망치듯 나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남들의 시선 즐기십시오. 제일 좋은 옷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제일 비싼 메뉴를 시키십시오. 스테이크도 좋고 회정식도 좋습니다. 종업원이 몇 분이세요?
물으면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혼자 왔어. 나를 위해 제일 맛있는 걸로 주시오. 처음엔 심정이 벌렁거리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겁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식은땀도 날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성공해 보십시오. 두 번째부터는 묘한 쾌감이 생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사람들 속에서 오롯이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우아하게 식사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마치 군중 속에 고독한 미식가가 된 기분입니다. 돈 아깝다고요? 자식들 줄 돈은 있어도 나를 위해 쓸 돈은 없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 돈 다 휴지 조각입니다. 일주일에 3만 원, 5만 원 나를 위해 쓰는 거 죄 아닙니다. 그 밥 한 끼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좋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덤입니다. 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혼자서도 기죽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혼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노인은 세상 어디에 던져놔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동력의 끝판왕입니다. 세 번째 원칙, 뇌가 늙지 않게 하십시오. 배움의 장터로 나가십시오. 집구석에만 있으면 어제의 생각, 10년 전의 걱정, 30년 전의 미움만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는 급격하게 늙고 우울증과 치매가 친구하자고 찾아옵니다.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공원, 어디든 나가십시오.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천지입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서예, 노래교실, 하다못해 공원에서 맨손 체조라도 배우십시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서 대학 갈 겁니까? 취직할 겁니까? 그냥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어제는 몰랐던 영어 단어 하나를 오늘 알게 되었을 때 그 짜릿함, 서툴지만 내 손으로 쓴 붓글씨를 볼 때 뿌듯함, 그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늙음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배우며 눈인사 정도 나누는 그 느슨한 관계가 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정도의 대화만으로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수다 떨려고 하지 말고 복지관 가서 짝꿍하고 수다 떠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평화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아이처럼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호기심이 있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려면 뇌가 싱싱해야 합니다. 멍하니 벽만 보고 있는 건 고독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배우면서 내 내면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꽃이 만발한 정원에는 나비가 날아들듯 내면이 풍요로운 노인에게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이 깃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보며 웃어라.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최고급 식당에서 당당하게 혼밥해라. 셋째, 도서관이든 복지관이든 나가서 머리를 써라.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더 이상 정서적 거지가 아닙니다. 누가 안 놀아줘서 삐치는 노인이 아니라 내 스케줄 관리하느라 바쁜 매력적인 독거인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과 연애하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죽을 때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예쁜 옷 입히고 좋은 것 보여주십시오. 90년 동안 고생한 나에게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 자신을 꽉 채우고 나면 놀랍게도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사는 연습이 된 사람은 혼자 떠나는 마지막 길도 소풍 가듯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고독을 완성한 노인이 맞이하는 품위 있는 마지막 뒷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당하고 자유로운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마지막 이야기를 바칩니다. 자, 이제 우리 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를 귀족처럼 대접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듣기만 해도 어깨가 좀 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니, 나도 저렇게 멋있게 늙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꽉 채우고 혼자서도 단단하게 서 있는 노인이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역설적이게도 자식에게서 멀어질수록 자식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전에 제가 자식들 전화만 기다리던 정서적 거지 시절에는 자식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으니까요. 왜 안 오냐? 심심하다, 아프다.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의 그 축 처진 목소리는 천근만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효도는커녕 죄책감만 안겨주는 꼴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도 잘 놀고 내 스케줄 관리하느라 바빠지니까 상황이 역전되더군요.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찾아뵐까요? 식사라도 하시죠. 예전 같으면 오냐, 당장 와라, 목 빠지게 기다렸다 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 주말? 안 되는데. 나 복주관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서예 숙제해야 해서 바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시간 모아서 내가 연락하마. 그러면 아들 여성 목소리가 당황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밝아집니다. 아, 네 아버지 바쁘시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럼 다음에 봬요. 전화를 끊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우리 아버지는 혼자서도 참 잘 지내시는구나. 걱정할 게 없네. 그 안도감, 그게 바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늙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내 인생 사느라 바쁘고 즐겁다. 이렇게 웃으며 말해주는 부모 앞에서 자식들은 비로소 마음 놓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한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은 구걸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사랑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덤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외로움을 무기로 자식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고독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그 향기로 자식들을 안심시킵니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 쿨하고 멋진 태도야말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인생의 가장 큰 공포인 죽음 앞에서도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건 아마도 죽음이 철저하게 혼자 떠나는 길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효자 자식도, 돈 많은 친구로 그 길은 동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 맨몸으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공포스러울 겁니다. 붙잡을 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고독과 친해진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연습을 해왔지 않습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잠들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 올 게 왔구나.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소풍 같은 것이었지. 나 그동안
참 잘 놀다 간다. 이렇게 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배짱이 생깁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불경에 나오는 말이지요. 무리는 소리 지르며 다니지만 무소는 묵묵히 혼자 걷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뒷모습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며 미소 짓고 당당하게 석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그것이 제가 꿈꾸는, 그리고 여러분이 꿈꿔야 할 노년의 완성입니다. 누군가 옆에 없어서 쓸쓸하다고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가장 완벽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들 챙기느라, 돈 버느라, 자식 키우느라 그동안 소홀히 대접해서 미안했던 나 자신, 가장 힘들 때조차 묵묵히 버텨준 기특한 나 자신. 거울을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그 안에 90년 세월을 이겨낸 위대한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친구와 화해하십시오. 그동안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보여줄게. 우리 남은 시간 둘이서 신나게 놀아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꼭 안아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합니다. 절대 외로움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긴 잔소리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아프게 들리셨을 수도 있고 통쾌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처량한 나머지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하는 가장 화려하고 자유로운 피날레입니다. 오늘부터 핸드폰은 내려놓으십시오. 운동화 끈을 동여매십시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혼자 먹는 밥상에 꽃 한 송이를 꽂으십시오.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정서적 거지에서 인생의 황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즐기십시오. 이 넓은 세상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홀로 타오르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늙은이의 진심이 닿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나 자신과 뜨겁게 연애하는 설레이는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